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13일 목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 삼성전자가 최근 이런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 어젯밤에 미국에서는 좋은 소식들이 많았죠. 일단 어제 발표된 미국 CPI가 3.4%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해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엔비디아는 3% 이상, AMD랑 마이크론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5%가량 상승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도 더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갭상승 이후에 생각보다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연준이 추가 긴축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결국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술주와 반도체주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일단 먼저 외국계 메이저 창구를 한번 볼게요. 오늘 JP 모건에서는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외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UBS 증권, 그리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랑 모건 스탠리에서는 매도 하나 없이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외국인 전체가 삼성전자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창구별로 포지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예요. 저희 장중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은 크게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죠. 하지만 장마감 직전 갑자기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팔기 시작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물량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서 장 막판 변동성이 평소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 프로그램 매도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으로 수급을 한번 보시면 개인은 최근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개인들은 대량 매도를 이어간 모습이고 반면 외인들은 10일과 12일에 강한 순매수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일부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량을 기간이 550만 주 이상 받아낸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 CPI도 잘 나왔는데 이 외인들은 왜 매도로 돌아섰을까?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다는 점이죠. 오늘처럼 만기일에는 기존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하거나 새로운 포지션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현물 수급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오늘 롱 포지션이었던 외인 선물이 현재는 지금 숏 포지션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단순히 삼성전자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판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포지션 정리 성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부터죠.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외국인들이 새로운 선물 포지션을 구축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다시 선물을 이 롱 포지션으로 늘리는지 아니면 숏 포지션을 확대하는지가 단기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 외인들이 현물 매수와 함께 선물도 다시 롱 포지션으로 전환한다면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현물까지 계속 줄이고 선물까지 숏 포지션으로 확대가 된다면 단기 변동성은 다시 커질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죠. 6월 19일 이후에 이어졌던 하락 흐름에서 저점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엔 좀 이르지만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반도체 업황도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고 AI 투자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단기 수급과 만기 영향으로 흔들리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위쪽 보시면 위쪽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운 모습이죠. 그동안 이 구간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오자 본전 심리로 매도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강한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줄였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라는 특수한 이벤트가 있었고 프로그램 매도가 장 막판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하루였어요.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이 외인들이 다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죠. 현물과 선물, 수급이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주가는 결국 이 외인들 수급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요. 개인들의 감정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우리 주주분들은 실시간으로 이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 변동성에 대해 계속 확인하시기에는 쉽지 않아요. 최근 우리 시장은 이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난데, 만약 앞으로 또 한번 급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 그때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 신호를 좀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장중에 못 보시다가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냐,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냐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이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이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내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진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잠깐만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에 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뭐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뭔 또 조정이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감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국 CPI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CPI 이후에도 외인들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유지가 될지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은 외인과 프로그램 수급을 확인을 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대비하기 늦지 않았고 저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들고 있기보단 저점 매수랑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히 아셔야 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이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정보 브리핑해서 내일 오전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안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으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